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 형식 공부하는 날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를 잠깐 복습해 보면 우리는 동사의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간단한 문장조차 잘 만들지 못하는 거는 이 다양한 동사의 다양한 쓰임법이 있는데 그 쓰임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사의 쓰임법을 배울 필요가 있고, 이 동사의 쓰임은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1형식, 3형식, 4형식. 얘네들은 목적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같이 봐줘야 된다. 그래서 먼저 정리했고요. 내용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먼저 보시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 3, 4형식 했고 2형식하고 5형식을 할 차례인데 이 두 개는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보어라는 개념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보어에 대한 강의를 했거든요. 보어가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이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이 링크 타고 보시고 오시면 오늘 강의가 훨씬 더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할 건데 일단은 보호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강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보호라는 거는 한 명사를 꾸며주는 키워드라 그랬어요. 설명해주는 키워드. 이것이라는 명사, 대명사거든요. 가리키는 명사, 대명사. 이것이라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키워드. 이것은 컵이다. 그러면 이것, 컵 이렇게 놓일 수 있는데 이것, 컵 이렇게 놓이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이것은 컵이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것과 컵 사이에 동사를 놓음으로써 이것은 컵이다 라는 말을 만듭니다. 그래서 this is a cup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a cup이라는 이 주어가 뭔지 설명해주는 이 말을 우리는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이라는 건 아주 심플하게 주어와 보어가 있을 때 그 가운데 동사 하나 갖다 넣으면 그게 이 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로 영어는 정말 많은 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에서 다양한 동사들과 말들을 좀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 문법책에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 형식 강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강사님들은 안 계시거든요. 저 혼자 저도 늦은 나이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 나름 좀 연구해서 터득한 방법이니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효과를 받고,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분명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꼭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 정리해드리면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로 말한다. 근데 이 보어라는 이 말이 될 수 있는 거는 명사도 될 수 있었죠. 그쵸? this라는 이것이라는 대명사. 대명사라는 건 대신 쓰는 명사예요. 그래서 this도 명사거든요. 이 this라는 이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건 a cup도 됐지만 이것은 비싸라고 할 때 this하고 비싼이라는 expensive라는 이 형용사도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동사 없이 얘기해 보면 this, 비싼, 이것, 비싼 이렇게 말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비싸다라고 하는 뭐뭐다라고 하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비동사를 써서 this is expensive 이렇게 말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어에 올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명사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도 올 수 있다.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구조부터. 그래서 가장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이 보어에 명사가 오는 것부터 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I am a doctor. 나 의사. 근데 am이라는 말이 오면서 나는 의사다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I am a docto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컵이다라는 말들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this is a cup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우리가 말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조금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this is a cup 해줘야 되는데
이 어를 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This is cup. 분명히 틀렸어요, 문법적으로. 하지만 이런 문법적 실수는 원어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안 하는 게 좋지만 이런 실수가 두려워서 말조차 안 하는 게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주 세부적인 문법은 조금 틀리더라도 일단은 구조적으로 완벽한 이 구조 문법을 먼저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냥 제가 잠깐 내용이 새긴 했는데, 저의 약간 영어 공부하는 노하우 혹은 철학이에요. 저도 지금도 물론 원어민들과 대화하거나 하면 문법적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실수보다는 소통을 하려면 영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구조를 지켜줘야 된다. 요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계속 수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this is a cup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이 형식이다. 이 형식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명사 키워드가 오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A is B, A는 B다. 이런 구조로 우리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말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나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이것은 뭐다, 저것은 뭐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만들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내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A is B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의사가 되는 것. 이거 뭐지? 그렇죠. 내 꿈은 의사야.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My dream is a doctor.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말을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내 꿈은 의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말을 잘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말 만드는 법도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의사가 되다 라는 의사가 된다, 의사가 되다 라는 이 다로 끝나는 문장. 다로 끝나는 게 동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동사를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명사화 시킬 줄 알아야 이 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를 명사화 시키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동사가 명사화 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play 이거는 놀다. 근데 이걸 노는 것이라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는지도 아셔야 되는 거죠. 이걸 배우는 게 투부정사라는 챕터와 동명사라는 챕터에서 우리가 배워요. 동명사. 그렇죠? 말 그대로 동사를 명사화 만드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러니까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투부정사 쪽만 볼게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화하기 위해서는 그 동사의 원형 앞에 to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축구한다 그러면 play soccer지만 축구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앞에 to 붙여서 to play soccer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된다 라고 하려면 뭐뭐가 된다라는 동사를 알아야 돼요. 뭐뭐가 된다라는 거는 become 이라는 단어가 뭐뭐가 된다거든요. 그래서 become a doctor 라고 얘기를 하면 의사가 된다예요. 의사가 된다. 그래서 I become a doctor, 나는 의사가 된다인데 이 become이라는 단어 앞에 to를 붙이면 의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 my dream, 이게 내 꿈이죠. is 뭐냐면 to become a doctor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것도 이 형식의 일부분이고 명사가 그렇죠. 보호가 될 수 있는데 동사를 명사화 시킨 것도 그렇죠. 동사를 명사화 시킨 것도 보호 자리에 올 수 있구나.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잘 몰라서 지금 이 구조를 몰라서 영어를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형식 따로 배우고 투부정사 따로 배워요. 이게 이렇게 같이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모르고
따로 배우기 때문에 영어 문법은 배울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새로운 이름을 가진 문법들이 나타나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해하시면, 그쵸? 이 형식인데 이렇게 동사를 명사화해서 들 수도 있구나. 이러면 이게 같은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거든요. 이러면 문법이 쉬워지죠. 문법이 쉬워지고 간단해져야 내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서 말을 쉽게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잔소리 같지만. 자, 그래서 이 문장까지 봤어요. My dream, 내 꿈은 뭐라고요? is to be a doctor. 이렇게까지 봤는데 명사는요, 지금 보호 자리에 올 수도 있지만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거꾸로 돌려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의사가 되는 것은 나의 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명사는 주어에도 올 수 있고 보어에도 올 수 있거든요. 목적어에도 올 수 있고 이 개념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명사화된 이 투부정사의 이 덩어리를 주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to be a doctor 부터 이거를 주어로 보내버리고 is my dream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따로 조금 우리가 계속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개념 정리하는 날이니까 이 정도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동사가 지금 명사화 됐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는 이 보호 자리에 명사만 넣고 있는 건데 동사가 명사화 될 수 있듯이 문장도 명사화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커피를 싫어해. 이런 문장이 있겠죠? I hate coffee. 근데 이 문장을 내가 커피를 싫어한다는 것, 아까 축구하다도 축구하는 것 이렇게 바꾸니까 명사처럼 쓸 수 있었잖아요. 이 문장도 나는 커피를 싫어한다 라는 문장을 나는 커피를 싫어한다는 것 이렇게 바꾸면 이게 명사화 되는 건데 명사화하는 방법은 영어에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앞에 that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that I hate coffe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또 보호 자리에 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문제라 그러면 the problem 뭐냐면 is that I hate coffee 내가 커피를 싫어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문제는 내가 커피를 싫어한다는 거야. The problem is that I hate coffee. 문제는 지금 밖에 비가 온다는 거야. 만들 수 있겠죠. The problem is that it is raining. It is raining. 이게 비가 온다거든요. 바깥에 그럼 outside.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순서를 바꿔서 내가 커피를 싫어한다는 게 그게 문제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려면 그쵸? That I hate coffee is the problem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다 이 형식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장을 접속사 파트에서 배우셨을 때, 배워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배웠었을 때, 이게 이 형식 구조에 들어와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법을 알긴 아는데 이게 간단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영어는 영문법 구조는 내 머릿속에서 최대한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아요.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게 내가 쉽게 영어로 말하는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것은 사과다. 이 말부터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it is an apple. 그렇죠? It is an apple. 이러면 그것은 사과다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과다가 아니라 내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거 사과 같은데?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과, 애플 앞에 like라는 단어를 붙여주면 돼요. 이 like라는 거는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뭐뭐 같은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예요. 그래서 like an appl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과 같은이에요. 그래서 it is like an appl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사과 같아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명사 보호 넣는 걸 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다 비동사만 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배워볼 감각동사라는 이름을 가진 동사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은 뭐냐면 일단 얼굴에서 4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표현하는 동사인데 시각을 나타내는 단어 look 이거는 이렇게 보인다예요. 그러니까 본다도 되고 보인다도 되고 아무튼 여기서 감각동사로 쓰려면 보인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look이라는 거는 보인다. 내가 본다라고 하려면 look at을 넣으셔야 그냥 내가 본다고요. 그냥 look 자체로는 그냥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look이란 단어는 어떠한 상태로 보인다. 그 다음에 후각 smell 그렇죠? smell 그 다음에 청각 이거는 감각동사에서는 sound라 그래요. sound는 들린다예요. sound 그 다음에 맛보는 거 taste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다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손 느낀다 feel 이렇게 5가지 동사 look, sound 그 다음에 smell, taste 그 다음에 feel 이 단어가 5가지의 이제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조금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든 예문이 이거였어요. It is like an apple. 그거는 사과 같다인데 is 대신에 감각동사를 넣으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look이라는 단어를 넣잖아요. 그래서 it looks like an apple 그러면 사과 같은데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시각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과 같다는 거예요. It is like an apple. 이거는 어떤 감각으로 내가 판단해서 그게 사과 같다라고 하는지 모르는 거고 It looks like an appl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사과같이 생겼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It sounds like an apple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사과 같은 소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두드려 봤을 때 뭐 사과 같은 소리가 난다. 그러면 뭐 It sounds like an appl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문장이 자주 사용되는 예를 하나 드려보자면 뭐 예를 들면 친구 목소리가 뭐 우리 아빠랑 되게 비슷할 때 You sound like my dad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친구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 야, 너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우리 엄마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You sound like my mother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여기가 좀 자주 쓰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해할 수는 있겠죠? It sounds like an apple. 두드려 보니까 사과 같네.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청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mell은 후각이겠죠? 냄새를 맡아봤더니 사과 냄새가 나는데 그럼 it smells like an apple. 이거 사과 같은 냄새가 난다 라고 하는 거고요. taste는 사과가 아닌데 예를 들면 배인데 먹어봤더니 사과 맛이 나.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죠. It tastes like an apple. It tastes like an apple. 사과 같은 맛이 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과가 아닌 걸 먹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눈 가리고 이렇게 만져봤는데 이 느낌이 사과의 느낌인데 이렇게 느낌, 촉감이 그럴 때 it feels like an apple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얘네들을 그냥 하나로 아우러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사과 같아라고 하려면 it is like an appl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이제 이 형식에서 그냥 같이 봐주면 좋은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예문 썼는데 그는 의사가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가 의사가 아닌 상태에서 의사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거 의사가 됐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뭐뭐가 되다라는 뜻은 become 쓴다 그랬어요. 근데 됐다라고 하려면 become의 과거 became 써서 뭐 he became a doctor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는 의사가 되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것은 컵이 돼. 이것은 컵이 돼. 지금 컵이 아닌데 이것은 컵이 될 거야. 이것은 컵이 돼 라고 얘기를 하려면 it becomes a cup 하면 되고요. 컵이 될 거야 라고 하려면 앞에 will 넣어서 it will become a cup. 지금 이거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내가 이걸 만들어서 이걸 컵을 만들 거야. 이건 컵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it will become a cup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become이란 단어는 변화,
변화를 나타내는 것도 이 형식이에요. 왜냐면 그가 의사한 거잖아요. 그쵸? 이 보호 관계에 있는데 이게 뭐뭐다 라고 연결할 수도 있고 이게 뭐뭐처럼 보인다, 이렇게 뭐뭐처럼 판단된다 라고 하려면 like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된다 라고 하려면 he became a doctor. 그가 의사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단어, 뭐뭐가 된다라는 단어, become이라는 단어도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보어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형용사가 보어인 경우를 볼게요. 형용사라는 거는 형용사가 보어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 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되게 기분 좋은 상태면 I am happy, 내가 지금 되게 아픈 상태면 I am sic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좋다 그러면 뭐 this is good,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것은 크다, 저것은 대시거든요. That is big,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고요. 자, 여기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각동사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좋아 보인다 라고 하려면 그것은 좋다는 it is good인데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 it looks good 하면 돼요. 너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tired. You are tired는 너는 피곤하던데 look이라는 거는 네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You look tired. 그 다음에 너 되게 피곤한 것 같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가 피곤한 것 같아. 이거는 you sound tired 하시면 돼요. 내가 너를 봤을 때 피곤한 것 같으면 you are tired고요. you look tired. You are tired는 네가 피곤하다라고 이제 단정을 짓는 거고, you look tired라고 하면 너 피곤해 보인다. 근데 you sound tired라고 하면 너 피곤한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한 근거는 청각이라는 거. 그 다음에 smell이라는 거는 뭐 그냥 it smells good. 그러면 좋은 냄새가 난다. It smells goo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맛을 봤을 때 짜다 그러면 it tastes salty 하면 되는데, 뭐 여기서는 taste란 단어는 뭐 예를 들면 it랑 바꿔도 별 의미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뭐 it is good, it is salty, 그거 짜다, 혹은 it tastes salty, 그건 짠맛이 난다, 뭐 같은 얘기니까 같이 될 때도 있고요, 좀 다르게 될 때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is를 쓰나 taste를 쓰나 거의 의미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촉감이 말랑하다, 부드럽다라고 할 때는 it feels soft. 이거의 feels, 이거의 느낌은 soft,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재질을 얘기할 수 있어요. feel이라는 거는 뭐 두드려보고 얘가 주어로 왔을 때 이 책상은 딱딱하다, 딱딱한 느낌을 준다 그러면 the desk feels har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주어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느끼는 것도 됩니다. I feel tired. 그쵸? 이거는 I am tired 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그냥 내가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거나, 뭐 혹은 내가 피곤함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비슷한데, 이 feel이라는 단어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주어가 이런 사물이 오면은 이 사물의 느낌. 그쵸? 제가 만져봤더니, 차가운데? 그러면 this cup feels cold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this cup is cold 라고 해도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느끼는 이 느낌도 feel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I feel cold. 나는 추위를 느낀다. 근데 I am cold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 feel의 이 두 가지 이 해석법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변화가 있는데,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는 아까 똑같이 become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러면 the weather, 추워집니다 라고 할게요. The weather becomes, 왜냐면 주어가 3식 단수이기 때문에 s 붙어요. The weather becomes cold. 그럼 날씨가 추워집니다. In winter, 그럼 겨울에 날씨가 추워져요. 뭐 이런 얘기인데, the weather becomes cold in winter. 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거죠. 이렇게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는 여전히 become을 쓰는데,
이 보호가 형용사로 왔을 때는 become 대신 get이라는 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the weather gets cold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밤에는 어두워집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주어를 우리는 이제 비인칭 주어라고 뭐 날씨나 뭐 거리, 기온, 뭐 이런 거, 명암 이런 거 나타낼 때 쓰는 게 이제 비인칭 주어인데, 이런 얘기할 때는 그냥 it이라는 주어를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it is cold라고 하면 춥다, it is dark라고 하면 어둡다, it is bright 밝다, 뭐 it is far 멀다, 이렇게 그냥 특별한 주어 없이, 한국에서 주어 없이 그냥 멀다, 가깝다, 차갑다, 춥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영어에서는 그냥 it이란 주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it is dark 그럼 어둡다인데, 어두워진다라고 하려면 is를 gets나 becomes로 바꾸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이런 말이 있다, 이런 동사가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it becomes dark 라고 하면 어두워집니다. at night 밤에. 그래서 밤에라는 말이 이렇게 부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름엔 더워져요. 뭐 it gets hot in summe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보호인 경우는 그쵸, 뭐 I am happy 뭐 이런 거 봤고요. 그 다음에 뭐 you are tired라는 말도 되는데 you look tired, you sound tired 그래서 감각동사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봤죠? it gets dark 어두워진다. 뭐 the box got heavier 이렇게 얘기하면 상자가 get의 과거죠? 변했다. 어떤 상태로? heavier 비교급 더 무거운 상태로 변했다. 이렇게 다양한 말을 쓸 때 우리가 쓰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조에서 쓸 수 있는 구조를 배우는 거고, 그 구조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말들을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왔습니다. 형용사를 보호를 쓰는데,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동사가 형용사화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먹다 라는 뜻을, 다로 끝나는 말이 동사죠. 먹다 라는 이 동사가 먹고 있는, 진행 중인 형용사로 바뀔 수도 있고, 먹어야 할, 미래에 뭐뭐 해야 할, 미래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먹힌, 수동으로 당해버린, 이미 당해버린이라는 뜻을 가진 이 형용사로도 바뀔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바뀌는 방법은 뭐뭐 하고 있는은 동사 뒤에 ing 붙이고, 그 다음에 뭐뭐 해야 할, 이거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고, 그 다음에 먹힌, 수동의 의미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외웠던 과거 분사, 이 세 가지 방법이 형용사화 된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단어들도 보호 자리에 여전히 올 수 있고요. 이렇게 왔을 때 진행하고 있는, 먹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만약에 보호로 넣었다면 I am eating 이잖아요. 그냥 이것도 이 형식 문장일 뿐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건 우리는 이 형식에서 배운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시제 파트에서 따로 배웠어요. 그래서 같이 봐줘야 될 개념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어려워한다. 그래서 오늘은 합치는 개념 정리 되셨죠? 그래서 eat라는 이 먹다라는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eating을 만들어서 얘를 보호해 두면 진행형이 되는구나. 그게 진행형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 그렇죠? to eat 이라고 해볼게요. to eat. 그러면 I am 뒤에 보호 자리에 to eat 붙이면 나는 먹을 거야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I will eat과 똑같아요. 미래에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will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나는 먹을 운명이야, 먹기로 예정돼 있어, 먹는 게 가능해, 다 미래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래서 I can eat, 뭐 I will eat, I must eat, 이거를 다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게 I am to eat 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써요, 원어민들은. 근데 이게 B2용법이라고, 이거는 고등 문법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아무튼 이 B2용법이라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고, 그쵸? 동사를 형용사화한다, 그거를 보호해 둔다, 이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과거 분사를 보호 자리에 넣으면, 그쵸? 내가 I love의 과거 분사형 loved를 넣어볼게요. 그럼 내가 loved,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받는 거죠. 나의 상태는 사랑받는 상태다. 근데 나는 사랑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동사가 필요하니까 I am loved 이렇게 만들어지면 나는 사랑받는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당연히. 그쵸?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이건 수동태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수동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형식, 보어 자리. 영어에선 보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어 자리에 우리가 명사도 막 넣었었죠. 명사도 그냥 일반 명사도 넣었었고, 동사를 명사화해서도 넣었었고, 문장을 명사화해서도 넣었었어요. 명사 자리에. 그리고 형용사도 형용사 보호도 있지만 동사를 형용사화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방법이 세 가지다. 먹다를 봤을 때 먹고 있는, 먹어야 할, 먹힌. 이 세 가지를 보호 자리에 다 넣을 수 있는데 ing를 넣으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데서 따로 배웠고, 그쵸? 투부정사를 넣으면 이건 비투용법이라는 데서 따로 배웠고, 그것도 나중에 아주 고등문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PP형, 그쵸? 먹힌이라는 걸 넣으면 우리는 수동태라는 데서 배웠다. 그래서 이게 합쳐서 하나로 딱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거를 다 흩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영문법을 굉장히 어려워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이 개념을 합친 상태에서 뭐든지 하나씩 공부할 때 실력이 느는 거지 이 개념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공부해도 영어가 쉽게 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의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짧게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좀 욕심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좀 넣어드리고 싶은 생각에 늘 강의가 좀 길어집니다. 이거 조금 죄송하고요. 좀 짧게 저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다음에는 좀 노력을 해볼게요. 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오늘은 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긴 강의 여기까지 들어주신다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오형식, 오형식도 아주 쉽게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다음 강의까지 지금까지 했던 거 열심히 복습하시고 다음 강의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